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꼭 남녀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께 내 부모님보다 더 잘하고 살았어요. 그건 시부모님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그 마지막이 참 기가 막히고 씁쓸하기만 하네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 차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 남매를 두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사세요. 별다른 일이 없어도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시댁에 갔고 2, 3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 드렸어요. 명절 때도 명절날 내내 시부모님 댁에서 지냈고 생일상은 이때까지 제 손으로 다 차려드렸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김장하는 거 꼭 가고요. 적금 타면 시부모님 각자 100만 원씩 용돈 챙겨드리고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이나 음식 있으면 매번 보내드렸습니다. 가정 가구 같은 것도 많이 바꿔드렸고요. 날 좋으면 좋은 데도 많이 모시고 다니려고 했죠. 제가 하는 것이 누군가는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요즘 사람들 하는 거 비교하면 제 나름대로는 시부모님 잘 챙기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시부모에게 뭐 받은 게 맞느냐, 참 지극정성이다, 그런 소리도 종종 들었을 정도로요. 톡 까놓고 저 시부모님께 받은 건 없습니다. 결혼할 때 1,000만 원 해주신 게 받은 것의 전부예요. 하지만 받은 것과는 별개로 저는 시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데다 집안 가정사도 좀 복잡한 편인데 결혼 반대도 없이 가족으로 잘 받아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는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가 있으셨지만 저에 대한 정이 많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늘 일을 하신다고 바쁘셨습니다. 식당을 하나 하셨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소다만 크기의 식당이었어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저를 맡겨놓고 일하시느라 바빴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네 엄마가 너 키우려면 돈 벌어야 돼서 늘 바쁜 거다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어요. 엄마랑 시간을 자주 못 보내니 그게 서글프면서도 또 한편으론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고생 안 하게 해드려야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그맘때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엄마하고 그분하고 이미 5년 이상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1, 2년 뒤부터 엄마는 그 아저씨랑 연애를 하신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으셨는데 그 아저씨네 집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하셨고 엄마랑 그렇게 가깝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꽤나 배신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랑 재혼하는 그 아저씨에게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니였어요. 엄마가 불쑥 재혼 얘기를 하면서 그 집하고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나가기 싫었지만 등 떠밀려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그 아저씨네 딸인 언니를 엄청 살뜰하게 잘 챙기더라고요. 마치 친딸처럼요. 친딸인 저보다도 더 살뜰하게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엄마의 사랑도 제대로 못 느껴보고 엄마와의 추억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돈 번다고 그러는 거니 다 이해해야겠다. 엄마가 안쓰럽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엄마랑 그 언니가 너무 다정한 사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친딸인 나는 방치해놓고
재혼하려는 아저씨 딸은 저렇게 살갑게 챙겼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눈물이 너무 나는데 그걸 억지로 참아서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는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 아저씨랑 재혼을 하셨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보고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다행이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학 등록금도 여전히 줄 거고 생활비도 주겠다.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 연락만 하고 지내자라고요. 저 그 말 듣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서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재혼해서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방해될 것 같아서 그러냐. 그런 거라면 걱정 마라. 나 엄마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다. 나 없는 사람 셈치면 속 편하겠느냐. 나 엄마 친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냐 소리 질렀습니다. 남들이 보던지 말던지 울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제 모습에 많이 놀라셨죠. 저는 엄마에게 앞으로 등록금도 필요 없고 생활비도 안 줘도 된다. 나 같은 자식 없는 셈 쳐라. 나도 더 이상 엄마 없다고 생각하겠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네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마가 그 후에도 몇 번 저를 찾아왔고 등록금이나 생활비 하라고 제 통장에 돈도 몇 번 넣으셨지만 저는 그거 전부 다 돌려드렸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닌데 내가 당신한테 돈 받을 이유 없다고 하면서요. 그 돈을 돌려보내면서 저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구나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지독한 외로움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돈을 보내셨고 저는 그 통장 자체를 은행 가서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찾아올 수 없게끔 할머니 집을 팔고 훨씬 작은 집으로 옮겼어요. 팔고 남은 돈으로 남은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도 썼죠. 그 시기에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친딸인 나는 저버리고 재혼한 남자딸만 사랑한다 라는 생각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그래서 저는 성격도 좀 꼬여있고 삐딱했습니다. 엄청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친구도 잘 없었고 매사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편이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추천해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었고 저는 구매관리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나름 잘한다는 소리 듣고 다녔는데 문제는 인간관계이자 사회생활이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좀 모간하고 예민한 편이었다 보니 회사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외로웠습니다. 회사니까 각자 일만 하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도 하나 없고 혼자서만 밥 먹고 혼자서만 지내니 외롭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외로움에 이골이 날 정도로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로 그 남자가 왔어요. 이름은 김윤수였고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대리직급으로 이직을 했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일 관련 아니면 굳이 저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남자는 유독 저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던가 오늘 구내식당 반찬이 영 별로던데 나가서 먹자던가 커피 한잔 하자던가 등등 저는 그 남자에게도 다른 사람한테 하듯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단답으로 대꾸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늘 저를 잘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재고조사 때문에 다 같이 남아서 치킨하고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저는 밥 생각도 없고 대화에 끼기도 싫어서 그냥 제 자리에서 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만이 자꾸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정희 씨, 뭐 하세요? 먹고 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에이, 오늘 새벽까지 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일 못해요. 괜찮아요. 에이, 참, 오세요. 정희 씨 좋아하는 간장치킨도 시켜놨어요. 저번에 보니까 그나마 간장치킨은 몇 조각 드시길래. 그 남자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은데. 몇 개만요. 지금 안 가면 간장치킨 없어져요. 사람들이 또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뻘쭘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갔죠. 그 남자는 제 자리도 마련해주고 치킨도 앞에 주더라고요. 가만 보면 김 대리가 원래 있던 직원이고 정희 씨가 뒤늦게 입사한 직원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김윤수 대리가 사람 잘 챙긴다니까? 동료 사람들은 성격 좋은 그 남자를 칭찬했습니다. 정희 씨가 일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근데 밥도 안 먹고 일하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김 대리, 혹시 정희 씨 좋아해? 되게 챙기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남자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처음엔 그 남자가 너무 저를 챙기려 드니까 불편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참 고맙더라고요. 성격이 참 밝고 좋구나. 저 사람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가족 모두 따뜻한 사람들일 것 같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도 그 남자에 대한 좋은 호감이 있었죠. 그렇게 그 남자가 1년 정도 회사를 다녔을 무렵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좋아했고 그래서 더 저를 챙기고 싶었다고요. 저는 남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왔어요. 그 변함없는 마음에 저도 결국 그 남자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참 행복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커서 절대 결혼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와 만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그 남자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저는 저희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는 계시긴 한데 재혼을 하셨다.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한다. 나는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마저도 나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사실 고아나 다름없다라고요. 그 남자는 제 사정을 오히려 안쓰러워했고 자기가 좋은 가족이자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남자는 괜찮아도 남자네 부모님은 제가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네 부모님도 저를 잘 받아주셨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윤수에게 집안 이야기는 대강 들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았는데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나요. 저는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시부모님 험담도 하지만 저는 결탄코 다른 사람에게 시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험담을 할 리가 없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 치지만 시부모님도 저를 특별하게 아껴주시거나 딸처럼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님께 저는 그냥 말 잘 듣고 편하고 이것저것 잘 갖다 바치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남편은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요. 아주버님네도 같은 동네에 삽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이나 생일 정도가 아니면 거의 시댁에는 안 오세요. 온다고 해도 와서 식사만 딱 하고 가죠. 명절 때도 저는 일찍 가서 음식 준비 다 하고 집안일도 거들어 드리는데 아주버님이나 형님네는 명절 당일 그것도 밥 시간대 잠깐 옵니다. 와서 다 준비된 제사에 절만하고 밥 먹고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그러고 바로 갑니다. 따로 음식 준비를 하는 것도 없고 치우는 걸 거들어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손님처럼 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시는 거죠. 시부모님도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집 식구들 전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다 맡깁니다. 저도 13년 동안 저 혼자서 다 했고요. 초반에는 남편이라도 고마워했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고 당연하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따로 친정이 없기 때문에 명절 내내 시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3일이면 3일 내내, 4일이면 4일 내내요. 딱히 시부모님도 저한테 집에 가서 쉬라고 하신 적 없고 저도 남편한테 집에 가자고 하던가 그런 말 없이 그냥 있었던 거죠. 명절 내내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고 살림해야 되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골병이 들고 몸살이 옵니다. 그럼에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런 걸 당연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그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번은 명절 당일날이었어요. 어머님이 형님에게 친정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홍삼인데 부모님 갖다 드려. 괜찮은데 어머님 아버님이나 드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거 많이 받으세요. 아휴, 이건 달러. 이거는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내가 유명한 데서 일부러 사온 거야. 네, 그럼 갖다 드릴게요. 감사해요. 부모님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봐라. 너네는 거리도 좀 있잖아. 네, 안 그래도 엄마가 다음번엔 좀 더 일찍 오라고 하시던데. 아휴, 그래? 그러면 다음번엔 밥만 먹고 바로 가라. 그래야겠어요. 그러면서 형님네는 친정 부모님 기다리신다고 부랴부랴 보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동서는 오늘도 계속 있을 거야? 네. 힘들겠다. 뭐하러 계속 있어. 제사 지냈으면 집에 가봐.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아유, 쟤는 친정도 없는데 뭐. 괜히 집에 가봤자 심란하지. 그냥 여기서 복닥거리고 있는 게 쟤한테도 좋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동서. 고생해. 네, 형님. 조심해서 가세요. 어머님은 친정도 없으니 그냥 있으라고 잘 하셨어요. 저도 알겠다고 하면서도 친정 가는 형님을 보면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리고 모은 돈으로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려도 결국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을 더 좋아하시고 예뻐하셨어요. 또 저는 엄청 편하게 혹은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형님은 좀 어려워하셨고요. 형님은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이 바쁘다고 하시면서 거의 시댁에 안 오세요. 시댁에 와도 시부모님께 대면대면하게 굴고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님, 아버님은 큰 며느리를 참 좋아하고 예뻐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게 서운하기도 했죠. 툭 하면 찾아오고 시부모님께 뭐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저인데 자주 오지도 않고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와도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큰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니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필터 관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이 힘들 때 형님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네 친정 부모님은 집이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위인 아주버님을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든든한 처가댁이었던 거죠. 그걸 저희 시부모님이 아시니까 며느리인 형님한테 고마워하고 잘해주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반면 저는 친정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백날 잘하려고 해도 시부모님은 저에 대해서는 시큰둥해 하시는 거였죠. 처가댁도 없다고 저희 남편 안쓰러워 하시고요. 그걸 알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한들 당신 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처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그렇다 하신들 남편조차 제가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들
그래도 저는 제 할도리라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의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최수경님 따님 맞으시죠? 18년 만에 들어본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듣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어머님 상태가 위독하신데 병원으로 좀 오실 수 있나요?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엄마가 어디 안 좋으세요?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으신 거죠? 위암 말기셔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 중이신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셔서 보호자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말 듣는데 말도 못할 기분이 속에서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내 결혼식조차 안 불렀는데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른 보호자는 없나요? 네, 없으세요. 그리고 최수경 님이 따님한테 꼭 좀 연락 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이 위중하시다 보니 따님을 좀 뵙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지만 그럼에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휘몰아치기도 했거든요. 저는 가겠다고 하고 병원 주소와 호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회의적이더라고요. 글쎄, 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인연 끊었다고 했잖아. 지금 18년 더 됐나? 그렇긴 하지. 뭐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아쉬워서 연락하신 거잖아. 보호자도 없다는 거 보니 그때 재혼하셨다는 분이랑은 헤어지셨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지.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도 엄마를 미워한 건 맞지만 막상 남편 입에서 저렇게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당신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응? 혹시 뭐 병원비 내야 된다던가 그런 상황이면 그건 못 낸다고 해. 솔직히 그건 너무 뻔뻔한 거잖아. 우리 형편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암수술 받으셨으면 병원비 장난 아닐 텐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얼굴도 못 본 장모한테 그런 큰돈 쓰고 싶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저는 남편의 말이 빗으로 꽂혔습니다. 제가 먼저 엄마랑 인연 끊었다고 한 것도 맞고 엄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큰 것도 맞아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엄마인데 본인 장모님인데 행여나 병원비는 절대 내주지 말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려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엄마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오랜만에 볼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론 정말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건가 싶고 이제 와서 혼자 되니까 자식인 내가 생각나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또 얼마나 실망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위중하시다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고 결국 이러든 저러든 우리 엄마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엄마가 계시다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몹시 파리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색이 흑빛으로 어두웠고 살이 말도 못하게 빠져서 엄마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가 맞나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엄마 얼굴을 하염없이 봤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원망하고 미웠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왜 이제야 엄마를 찾아왔을까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엄마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사셨을까,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지내셨을까 생각하니 눈물만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힘없이 일어나 있으셨어요. 정이 왔니? 저는 눈물을 닦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결혼했어? 엄마 부르지. 뭐하러? 엄마 아직도 밉니? 그런 소린 뭐하러 해, 이제 와서.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얘기 하려고 불렀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너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엄마 인생만 생각했어.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지. 이게 뭐야. 엄마랑 결혼한 그 아저씨는? 그 딸은? 헤어진 지 꽤 됐어. 이렇게 살 거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 엄마가 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 그냥 너 하나 보고 살걸. 그래도 충분했는데. 엄마의 말에 저도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파리하고 차가운 엄마 손을 잡는데 그동안의 원망은 다 사라지고 죄책감만 남더라고요. 엄마한테 아무리 서운해도 그냥 연락할 걸. 엄마가 어쩌든 그냥 나는 옆에 있어줄 걸. 그 생각만 났죠. 그렇게 엄마도 눈물만 흘리시고 저도 한참이나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엄마를 보러 갔어요. 제가 그렇게 가니 남편은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휴, 당신도 참 마음이 약하다. 당신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눈물 좀 쏟으니까 마음이 달라져? 결국 기댈 곳 없으니까 당신한테 연락한 거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러는 것도 결국 내 마음 편하려고 이러는 거야. 당신도 참 그렇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인연 끊어? 그냥 연락하고 살지. 오늘도 갈 거야? 언제까지 갈 건데? 당신 요새 집을 자꾸 비우니까 집도 영 엉망이고 또 우리 엄마가 반찬 좀 만들러 집에 오랬는데 그것도 다음에 간다고 했다며? 여보, 적당히 좀 해. 당신 어머니는 18년 넘게 연락 안 하다가 아프니까 이제 연락한 거고 우리 부모님은 당신 얼마나 딸같이 생각하냐. 우리 부모님한테나 잘해. 그러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얄밉게 느껴지던지요. 내가 여태껏 못한 거 있어? 아니, 잘한 건 아는데 18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맞지만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엄마 연락 다 차단하고 끊은 거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계속 연락하려고 했었고. 누가 뭐래? 엄마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서도 오래 버틸 것 같지는 않으시대. 그 기간만이라도 내가 딸 노릇 좀 하겠다는데. 톡 까놓고 뭐 받은 게 있어야 딸 노릇도 하지. 받은 것도 쥐뿔 없으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방금 말은 실수. 그럼 가보던지. 근데 지금 당신 가족은 나랑 우리 부모님이야. 그건 명심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서운하고 야속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잘하려고 한 것도 맞지만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자기 부모님 효도 다 미룬 것도 맞아요. 그게 자기도 편하고 다 편하니까요. 제가 저희 엄마 병원 다닌다고 자기 부모님한테 조금 무심했다고 바로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매일 찾아뵙고 시간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일하고 바로 엄마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정이야. 네. 네가 맨날 이렇게 오니까 참 좋다. 나도 좋지 뭐.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내 잘못이지. 솔직히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었잖아. 엄마 연락도 끊고 집도 이사 가버리고 은행 통장까지 해지하고 내가 참 독했지. 그럴만 했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너 혼자 얼마나 고생했겠니? 고생은 뭐. 서랍에 엄마 가방 있지? 그거 좀 들고 와봐. 저는 엄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 보면 키 하나 있지? 그거 엄마 사는 집이야. 그 집 너 해. 아, 됐어. 이런 소리를 왜 해? 얼른 나와서 나갈 생각 안 하고. 엄마 못 나가는 거 알잖아. 그런 소리도 하지 마. 그 집도 너 하고 엄마 차 키도 있거든. 그 차도 너 해. 팔고 싶으면 팔고 새로 사던지. 됐다니까. 자꾸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엄마 집 들어가면 식탁에 엄마가 편지하고 올려둔 통장 있다. 엄마 입원하기 전에 올려두고 온 거야. 그거 다 네 거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치료 씩씩하게 받고 나가자. 나가면 내가 여태까지 못한 효도하고 그러고 살게. 말만이라도 고마워. 어쨌든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 다 네 거야. 엄마가 계속 너한테 주고 싶었어. 여태까지 해준 것도 없는데 전부 다 너 가져. 저는 엄마 말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멍하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냐더군요. 그냥 엄마 생각하는 거지 뭐. 많이 안 좋으셔? 아휴, 참.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인데 혹시 뭐 어머님이 당신한테 주는 건 없어? 주는 거?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병원에 뭐하러 가냐고 할 땐 언제고 저희 엄마가 주신 거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뭐 살고 계신 집이라던가 그런 건 있을 거잖아. 그거 있으면 왜? 있으면 당신 거잖아. 당신이 유일한 가족인데.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얼굴도 못 본 장모라지만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최소한 위로하는 척이라도 하던가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죠. 그런 거 없는데? 저는 남편 하는 게 얄미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던 남편의 얼굴도 안 좋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혹시 빚이 있으신 건 아니지? 참나, 빚도 없어. 됐어? 에휴,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끝까지 처가 도움 받는 게 없네.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죠. 그날 저는 내내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참 미워했지만 그립기도 했던 엄마.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모질게 연락을 끊었을까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엄마 말이 서운하기는 했지만 또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어렸었구나, 철이 없었구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살짝 들었을 때였습니다. 새벽을 찍고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군요. 받아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보니 몹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을 깨웠고 옷만 급하게 갈아입고 서둘러 병원을 갔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눴는데 제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이미 저희 엄마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제가 병원으로 가는 사이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고 울고 또 울었어요. 내가 왜 엄마 연락을 끊었을까? 그냥 엄마를 좀 이해할 걸. 가슴이 미어지고 후회만 남았죠. 그렇게 엄마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저는 멍하게 있고 남편이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랑 얘기해서 빈소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혹시나 해서 병원에 준비해 두었던 사진이 있었기에 그걸로 영정사진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때의 엄마 사진을 가만 보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어지는지. 엄마 아빠가 별로 친척이 없으셔서 부를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관공서에 친한 분에게 부고 사실을 전했고 그분들도 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남편 회사 사람들도 몇 명 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도 오는데 정작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었죠.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안 전했냐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여보, 상황이 좀... 엄마 아빠가 실은 여행을 가셨거든. 여행? 언제? 그런 말 안 하셨잖아. 자기가 요새 장모님 병원 다닌다고 해서 말 못했지. 실은 형이랑 형수님이랑 엄마 아빠 여행 가셨어. 다낭으로. 다낭? 베트남? 이미 가셨어. 지금 다낭에 계셔. 몰랐네. 나는 전혀. 그래서 연락드렸더니 당장 오시겠다고 하는데 단체 여행을 간 거라서 오시기가 힘든가 봐. 비행기도 갑자기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그래. 상황이 참 곤란하게 됐네. 마침 여행 가셨는데 그렇게 된 거라서. 그럼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같이 갔다고? 다 같이. 웬일이래. 형님이 그런 데 갔고.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거면 저도 알았을 것 같은데 아예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엄마 병원을 다닌다고 얘기 안 했다는데 사실 병원에서 연락받고 엄마 병원을 그렇게 오다닌 건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저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와 여행을 간다는 사실은 아예 몰랐거든요. 그랬구나.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국내도 아니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위로 많이 해주래.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도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나요? 저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 시댁에선 아무도 안 오고 장례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빈소를 지키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잠깐 담배를 핀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사이에 멀리 사는 남편 친구가 온 겁니다. 저는 남편 좀 불러오겠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장례식장 뒷뜰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통화 다 끝나면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잠깐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뒤에 온지도 몰랐죠. 그런데 가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주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 뒤에 있는 저한테도 다 들렸거든요. 오늘도 거기서 자니? 그래야지. 아휴, 고생스럽게 정말 얼마나 불편하고 찝찝해. 너만 그냥 집에 와서 좀 자. 어떻게 그래, 눈치 보이게. 뭔 눈치? 어차피 조문객도 별로 없다며. 근데 뭐하러 거기 지키고 있니?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내일 출상이니까 좀 참아야지. 아유, 성진의 미나. 눈물바람이지 뭐. 인연도 끊고 살았다면서 뭐가 그렇게 절절하다니? 내 말이. 뭐 그 엄마가 남기고 간 건 없대? 없대. 있겠어? 그나마 병원비는 알아서 했다는데 다행이지 뭐. 당연하지. 병원비를 너네가 왜 주니? 아휴, 엄마 여행짐은 다 챙겼어? 뭐 벌써 챙겨. 이틀이나 남았는데. 좋겠네. 여행도 가고. 나도 가고 싶다. 좋지. 얼마 만에 해외여행인데. 근데 하필이 좋은 날 앞두고 너네 장모라는 사람은 찝찝하게 정말. 내 말이. 나 얼굴도 처음 봤잖아. 그냥 적당히 있는 척 하다가 옷 갈아입는다고 하고 집에 와서 자. 그러던지. 참, 그 사람한테는 형이랑 형수도 같이 여행 간다고 했어. 그런 줄 알아, 엄마도. 그래, 알았어. 뭐 좋은 일이라고 우르르 다 가니. 그냥 여행 간 걸로 하면 되지.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여행을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행 날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요. 여행 날짜도 남았는데 장례식장 오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였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데 그거 오기 싫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와서 내내 지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잠깐 오는 것도 싫어서 안 온다니요. 그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와서 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기 싫다고 거짓말까지. 저는 정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담배를 피며 통화를 끝내고 돌아보다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무슨 유령이라도 본 듯 자지러지더라고요.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어머님, 아버님 여행 가신 거 아니네? 지금 댁에 계시네? 어? 아, 다 들었어? 정말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러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 장례 치르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오실 수 있냐고. 제 말에 남편이 한숨 쉬다가 그러더군요. 실은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엄마가 점을 보셨는데 당분간은 장례식장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대. 뭐? 그게 말이 돼? 진짜로 그랬대. 그래서 오기 좀 그렇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해외여행 갔다고 당신한테 말한 거야. 어차피 이틀 뒤에 진짜 가시는 거기도 하고. 참 너무들 한다. 그깟 점쟁이 말 하나 때문에 사돈 장례식장에도 안 오신다고? 저는 너무 섭섭해서 큰 소리로 따졌는데 남편 표정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솔직히 사돈은 뭔 사돈이야. 얼굴도 못 본 사이인데. 너도 뭐 언제부터 그렇게 엄마 생각했냐? 여지껏 인연 끊고 살았으면서. 누가 들으면 되게 모녀 사이 절절한 줄 알겠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거짓말까지 하고 장례식장 안 와도 된다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는 어쨌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나는 도대체 뭐야? 여태까지 며느리 대접은 잘만 받아놓고 이런 일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오신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나한테 당신 부모님 뒤치다꺼리 다 맡겼어. 나도 군소리 없이 했고. 했다 손 치더라도 당신이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시키지도 않은지 본인이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생색인데? 하면서 남편이 더 큰 소리 내더라고요. 도대체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한테 나는 무슨 존재야? 그냥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일 뿐이야? 뭘 얼마나 부려먹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들 하신다. 외국에 있어서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서 시댁까지 1시간 거리야. 그것도 못 온대? 못 올 수도 있지.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오버하고 난린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니네 엄마랑 절절한 사이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이미 돌아가셨는데 후회는 뭐하러 해? 그리고 톡 까놓고 본인 인생 산다고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당신 엄마 아니야? 내가 말해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고 하나 다름없는 거 나나 우리 부모님이나 군소리 하나 없이 가족으로 받아줬어. 당신 옆에 있어준 건 우리잖아. 당신 엄마가 아니라. 받아준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겠지. 뭐가 어째? 야,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남편은 도리어 본인이 성질내면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다는데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싶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더 성질을 내더니 넥타이 빼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발인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도 않아서 저 혼자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났어요. 남편이고 시부모의 행동을 생각하면 정 떨어지고 못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한테 뭐 부탁하고 부려먹을 땐 잘도 불러대고 부려먹어 놓고 저희 엄마 장례식장조차 올 생각을 안 하는 그 사람들.
제가 왜 가족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와서 저 위로해주고 마음도 헤아려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짜고 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이유도 없이 그저 찝찝하고 귀찮다는 이유로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딱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걸 알았는데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순 없었어요. 저는 엄마의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남편도 굳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저한테 마음은 좀 추슬렀느냐 하면서 문자 왔는데 문자도 씹고 전화도 씹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따졌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받을 때까지 하실 작정이신 듯 했죠. 결국 받았습니다. 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일부러 안 받는 거지? 무슨 일이신데요? 뭘 무슨 일이야? 네가 일부러 전화도 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거지. 너 왜 그러는데? 너네 엄마 장례식장 못 간다고 꼬장 부리는 거야? 얘기했잖아. 우리 외국에 있었다고. 어머님, 그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저 다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 장례 뒤에 여행 가셨다는 거. 뭐? 다 알아? 참 너무하시네요. 그거 잠깐 오시는 것도 싫으셨어요?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김보살님이. 그러니까요. 그깟 점쟁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셨냐고요. 얘 말을 웃기게 하네. 김보살님이 뭐라고 했냐면 해외여행 앞두고 어디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했다. 부정 탄다고. 근데 하필 너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내가 안 찝찝하겠냐고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저 그 말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너 지금 웃었니? 참 너무하시네요.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참나. 솔직히 사돈은 뭔 사돈이야. 얼굴도 모르는데. 네가 네 스스로 엄마랑 인연 끊었다며. 그럼 끊은 거지.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이렇게 꼬장 부릴 일이야? 인연을 끊었든 어쨌든 저희 엄마시잖아요. 그거 잠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찝찝하고 싫으셨어요? 어머님한테는 그냥 제가 그 정도인 거잖아요.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아닌가요? 너 왜 이러니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이한테도 거기 불편하니까 집에 와서 자라고 하셨죠.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요. 얘가 완전 작정을 했네. 야! 내 아들이 얼굴도 모르는 장모 장례식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한마디 했다. 그게 그렇게 잘못했니? 네가 스스로 부모랑 인연 끊을 땐 언제고 언제부터 그렇게 너네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했어? 지 인생 산다고 딸 버리고 간 게 너네 엄마 아니야? 솔직한 말로 그게 엄마냐? 저도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셨다 한들 어머님 아버님한테 피해드린 거 없고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아이고 눈물 나네. 왜 피해보는 게 없어? 우리는 고 하나 다름없는 너 며느리로 맞이한 거야. 남들은 처가떡도 잘도 본다는데 내 아들은 그런 것도 없었다. 너네 형님만 봐도 그래. 처가가 든든하니까 우리 준수도 얼마나 도움받고 편하게 지내냐. 근데 너는 뭐야? 도움 하나 주는 거 없으면서 아프다고 이제 와서 연락이나 하는 게 너네 엄마야. 솔직히 병원비 때문에 연락한 거지? 아니면 장례 좀 치러달라고 연락한 거야?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내 말 틀렸냐? 장례비는 어떻게 했어? 조문객도 별로 안 왔다던데. 혹시 윤수 카드로 했니? 아니요. 저희 엄마 돈으로 다 하셨어요. 어머님 아들 이틀 겨우 있다가 그냥 가버려서 발인도 안 왔거든요. 잘했네. 뭐라고요? 예정이야. 너 지금 엄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나도 참고 그냥 넘어가는데 작작 좀 해라. 얘가 정말 어른한테 대드는 것 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반찬 좀 만들어놔. 저번부터 오라고 했는데 병원 간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너네 시부모는 굶던지 말던지야? 제가 어머님 반찬 만들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뭐가 어째? 이제부터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진심이었구나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녁까지 심란하게 있는데 남편까지 퇴근해 와서는 따지는 겁니다. 너 엄마한테 완전 싸가지 없겠다며? 나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너 진짜 이혼당이야? 정신 차릴래? 뭐? 남편은 무슨 협박이나 하듯 이혼 소리를 하더라고요. 보자 하니까 이씨. 야, 장례 치렀으면 끝이지 언제까지 궁상 떨고 있을 건데. 말 다 했어? 적당히 해. 그리고 토요일에 엄마 집 가서 반찬 만들어. 내가 그걸 왜 해? 직접 하시라 그래. 아니면 당신이 가서 하든가. 뭐가 어째? 야,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할래? 그게 협박이야? 이혼하자. 나도 너랑 못 살겠어. 참나, 쥐뿔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너 나랑 헤어지면 뭐 먹고 살래? 도움받을 친정이 있기라냐, 돈이 있기라나.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정 떨어졌는데 그 일로 깨끗하게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혼해. 내가 어떻게 살든 알아서 살 테니까.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그래 좋아. 나도 요 며칠 너 보니까 아주 가관이다.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딱 기다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남편과 더는 못 살겠다는 결심이 저도 들었고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정말 준비해왔고 저도 바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산 분할 해줄 거 없다고 그랬고 저는 그런 식이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받아야겠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어디 해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문득 제 가방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키를 발견했어요. 남편하고 한창 싸움 때문에 잊고 지냈는데 엄마의 유품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생전 써주신 주소 들고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좀 낯선 동네였고 엄마가 여기서 사셨구나 생각하고 둘러보고 있었죠. 그렇게 택시가 집 앞에 내려다 주었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는 엄청 낡고 오래된 집에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마당 딸린 꽤 큰 주택인 거예요. 들어가 보니 집주인이 오래 집을 비워 마당에 풀이 많이 자라긴 했지만 관리도 몹시 잘 되고 집도 엄청 고급스럽고 예뻤습니다. 힘들게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좋아서 마음이 오히려 놓이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준 키로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도 깔끔하고 널찍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 엄마 말처럼 식탁에 편지와 함께 통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쓰신 편지였어요. 정이 보아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지. 너한테 끝까지 상처만 주는 것 같아 참 미안하다. 그날 엄마가 널 찾아가서 같이 살기는 힘들다고 했던 날 네가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나를 안 보겠다고 했지. 참 미안하다. 엄마가 이기적으로 엄마 생각만 한 것 같아.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엄마를 용서해다오. 너한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찾아도 갔지만 네가 할머니 집을 팔고 이사를 갔고 내 연락도 더 이상 받지 않더구나. 엄마도 너를 가슴에 묻어두고 엄마 일 열심히 하고 살았어. 엄마 식당 했던 거 알지? 식당이 잘 돼서 엄마가 이래저래 모아둔 돈이 좀 돼. 너 등록금이랑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싶었는데 못 주고 다 통장에다가 모아두었다.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한 돈도 다 모아두었고 결국 못 주었네. 전부 다 네 거야. 그리고 이 집도 네 거다. 엄마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은 못 주고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라 생각하렴. 철없고 이기적인 엄마라서 미안하다.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이제 와서 이런 말도 다 후회되지만
엄마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많이 보고 싶다, 내 딸. 저는 엄마의 편지를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그렇게 버렸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수도 없이 연락하려고 하고 저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꽁꽁 숨어버린 거니까요. 얼마든지 엄마를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사무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을 둘러보며 엄마가 주무시던 침대도 만져보고 옷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옅게 엄마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참 그립기도 하고 사무쳤죠. 그렇게 집을 둘러본 저는 엄마가 남기신 통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통장을 떨어뜨렸어요. 왜냐면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돈이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았거든요.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 운영하시던 식당을 팔았고 그 식당 판 돈까지 고스란히 다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집문서도 남겨놓고 가셨죠. 그 집도 나중에 알아보니 시세가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재산이 엄청났던 거죠. 남편과 가뜩이나 이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걸리는 게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제가 개인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관공서에서 일하곤 있지만 근무 시간도 짧아서 거의 아르바이트 개념 정도로 돈을 벌고 있었고 재산 분할을 받는다 쳐도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제 개인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남편이 더 이상 생활비는 안 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마치 선물처럼 저에게 집과 돈까지 남겨주고 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을 보며 깨끗이 홀가분하게 이혼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남편과 시어머니 난리가 났죠. 돈도 없으면서 어디 모텔방 전전하는 거 아니냐며 생 난리가 났지만 소송 기간 동안은 제가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야 양육권 소송에도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양육하는 건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직장도 있는 데다 엄마로부터 받은 재산도 있다고 제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희 엄마가 남겨두신 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렇게 좋은 집에 재산까지 많이 남겼다는데 왜 말 한마디 안 하냐고요. 이혼도 일부러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까지 했죠.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처음에는 난리치다가 나중에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사과하면서 저를 꼬시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미안하면 이혼이나 똑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연락이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진짜 내가 잘못했더라. 그때는 나도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이 나나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더라고. 근데 변명을 하자면 당신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컸잖아. 나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나 역시도 장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야. 당신 외롭게 하고 버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말이 삐딱하게 나온 거야. 당신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 어머니까지 미워졌던 거지. 라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참 개소리도 정성껏 한다 싶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당신이 장모님에 대한 미운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꼈고 원망스러웠던 거지. 이해하지? 장례식장 때 그렇게 한 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참 이상하네. 그전까진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 보고 나니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오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당신 같은 아내가 어딨냐? 당신 같은 며느리가 어딨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미안해 하셔. 맞아.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어머님, 아버님은 나 대놓고 무시해도 나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형님하고 나한테 대하는 거 천지 차이잖아. 그때는 느꼈어도 모른 척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 알겠네. 그러니까 사돈이 돌아가셔도 거짓말하면서 장례식장에도 안 오는 거겠지. 그건 의미 없는 얘기 그만하자. 우리는 끝났어. 나 당신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나 당신네 집에 일해주고 헌신해주는 소모품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하신 것 같아. 지금 보니 그래. 무시당하면서 그게 무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엄마가 나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인 거지.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아무리 잘한다 한들 어머님 아버님한테 나는 그냥 부모 없고 기댈 친정 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잖아. 어머님 아버님 진심, 당신이 나에 대한 진심 전부 다 알았는데 예전처럼 절대 못 지내. 깨끗하게 이혼하자. 너 진짜 이럴 거야? 너네 엄마가 재산 좀 남겨놨다고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지. 나 친정 없다고 어머님 아버님도 당신도 많이 섭섭해했지. 그러니까 나랑은 깨끗하게 헤어지고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는 친정 있는 여자랑 다시 살아. 나는 이제 의미 없는 호구짓 그만할래.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1년 가까운 양육권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겪은 뒤 저는 제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일정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기에 당연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집 팔아서 저 반주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고 아이들 학교 옮겨서 제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남편과 아이들은 만나는데 얘기 들어보니 엄청 옹색하게도 지내더라고요. 아주버님네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원래도 위태위태하던 아주버님의 사업에 또 위기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번엔 형님네 친정에서도 못 도와준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로 아주버님과 형님네도 갈등이 심하게 생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간다고 합니다. 아주버님네서 어느 정도 도움받고 지내던 시부모님도 막막해진 거죠. 이혼한 둘째 아들에 이어 첫째 아들까지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도 엄청 싸우고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님하고 많이 부딪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의 마지막을 예의 있게 대해주셨으면 저도 당연히 이혼하는 일 없었겠죠. 오히려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남편이나 시부모님께도 더 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소송 도중에도 많은 고민은 있었지만 이혼하고 나서 보니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제 가정사에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호구를 자처했던 셈이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제 스스로가 저를 못났게 생각하고 낮춰서 행동했던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건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화해를 하고 속마음도 터놓고 얘기했기에 저도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엄마가 나를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고 버렸다고 생각해서 늘 기가 죽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를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